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교차하며 한반도 상공은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의 무대가 되었다. 가을은 달력 위에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동시에 흔들며 위기와 함께 찾아오고 있다. 정체전선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들썩이며 어느 순간 그 벽이 무너져 내리면 한반도 전역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것이다. 만약 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간다면 남쪽 바다에서 치솟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폭발적으로 올라타며 여름의 끝자락을 더욱 잔혹하게 연장시킨다. 이번 주 중반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다. 순간적인 폭우,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를 퍼붓는 집중호우일 수 있으며 끝내고 나면 기온은 곤두박질 치듯 급력해 여름의 열기와 가을의 냉기가 충돌하는 파괴적 전환기를 예고한다. 습도는 이 모든 혼란을 더욱 심화시킨다.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훨씬 높아져 마치 끓는 가마솥 속에 갇힌 듯한 공포를 안긴다.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은 그야말로 천공에서 맞부딪히며 한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심해 충돌은 단순한 기압의 교대가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자연의 전쟁터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의 가뭄은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번 비가 간절히 필요한 단비가 될지 아니면 토양을 씻어내는 재앙의 폭우가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비가 지나간 뒤에는 급격한 냉기가 몰려와 한반도는 순식간에 가을의 품속으로 밀려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여름의 마지막 기류와 가을의 첫 찬바람이 맞부딪히는 순간 하늘은 결코 평온할 수 없다. 상공 1500m와 지상의 기온 차이는 무려 15도. 이는 곧 대기 불안정의 극지를 의미하며 폭풍 같은 집중호우, 번개, 돌풍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경계선이다. 폭염의 잔재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한순간의 변화로 그것은 불길처럼 다시 치솟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다. 아이콘 모델은 불과 일주일 앞만을 내다본다. 초기 대기의 작은 오차 하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뒤집히곤 한다. 그 미세한 흔들림 하나가 곧 한반도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필리핀 루손 3과 대만 사이 바시 해협. 이미 그곳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만 부근까지 북상하는 흐름은 심상치 않다. 그 이후의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곧 한반도 직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냉혹한 경고다. 지금은 참고 수준이라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태풍은 방향을 틀어 우리를 향해 달려올 수 있다. 이번 태풍의 이름은 미크로네시아가 제출한 여성의 이름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재앙의 낙인일 수 있다.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것은 곧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거대한 자연의 화신이 된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날씨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는 지금 계절의 경계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무대 위에 서 있다. 비, 폭염, 가뭄, 태풍, 급격한 한기, 이 모든 재난이 파도처럼 차례차례 몰려오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평범한 하루가 순식간에 재난의 하루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하늘은 이미 경고를 보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정체전선 플러스 태풍, 재앙의 동시 충돌. 정체전선은 본래도 위험하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끊임없이 밀고 당기며 하늘에 길게 누워챈 채로 수일 동안 한자리에 머무른다. 그 전선 위에서는 마치 멈춰선 폭탄처럼 구름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거대한 비구름 벽을 형성한다. 비는 멈출 줄 모르고 쏟아지고 강물은 차오르며 땅은 쉽게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때 태풍이 합류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복합재난이라는 이름의 파괴적 시나리오다. 태풍은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다. 중심의 기압이 폭락하면서 엄청난 바람을 동반하고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을 한반도로 끌어올린다. 만약 이 태풍이 정체전선과 만나게 된다면 두 기상 괴물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파괴력을 배가한다. 전선은 태풍이 실어나르는 막대한 수증기를 머금고 더욱 팽창한다. 이미 포화 상태인 하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마치 폭발하듯 비를 쏟아낸다. 그 결과는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 폭우, 지역에 따라 500에서 1000mm를 기록하는 물폭탄이다. 비는 단순히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산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하천과 댐은 순식간에 한계치를 넘어선다. 저지대 도시들은 방어할 틈조차 없이 물에 잠기며 지하철, 지하도로는 순식간에 물길이 된다. 전력망은 침수로 끊어지고 도로와 철도는 토사와 붕괴로 마비된다. 재난 문자 여십 개가 동시에 울리지만 그 모든 속도가 하늘의 분노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리고 태풍의 바람, 정체전선의 폭포가 쏟아지는 바로 그 위에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덮친다.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신호등과 전신주는 무용지가 된다. 항공편은 올스톱, 여객선은 묶이고 항만은 풍랑에 뒤집히며 컨테이너가 바다로 쓸려간다. 바닷가 마을은 폭풍 해일에 삼켜지고 제방은 무너진다. 더 큰 공포는 시간이다. 태풍은 보통 빠르게 북상하며 지나가지만 정체전선은 그 이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태풍이 이 전선 위에서 속도를 늦춘다면 재앙은 단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 혹은 그 이상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누적되고 복구는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는다. 기상학자들은 이 상황을 더블 펀치라고 부른다. 전선의 장마성 폭우와 태풍의 집중호우가 동시에 내려쳐 한반도는 전례오는 수해와 강풍 재난을 동시에 맞게 된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이런 복합재난은 존재했다. 1987년 태풍 셀마와 정체전선의 충돌, 2002년 태풍 루사와 남부 집중호우, 2020년 긴장야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연속으로 몰아친 사례, 당시 수천억 원의 피해와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후위생 이후 지금은 그때보다 바다가 훨씬 뜨겁고 대기는 훨씬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다. 같은 조건이 반복된다면 피해 규모는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아이콘, ECMWF, GFS 같은 세계 정상급 예측 모델조차 초기값의 작은 오차 하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뒤집히곤 한다. 그 미세한 흔들림 하나가 곧 한반도의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순간 한반도는 거대한 재난 실험장이 된다. 강릉과 동해안 지역은 폭풍 해일과 폭우에 동시에 무너지고 수도권은 도심 홍수와 교통마비로 도시 기능을 상실한다. 농촌은 침수와 산사태로 수확을 잃고 산업지대는 전력 중단과 설비 파괴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군과 소방, 경찰이 총동원되지만 전국적으로 퍼진 피해는 결코 단기간에 수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정체전선과 태풍이 만나 만들어낼 수 있는 복합 대재앙의 시나리오다. 지금 하늘은 이미 그 가능성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민 비상경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정체전선과 태풍이 동시에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협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날씨 관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준비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비가 쏟아지면 도시의 배수시설은 순식간에 한계에 달했고 하천은 둑을 넘었으며 차량은 도로 위에서 고철덩어리로 반했다. 그러나 과거의 재난은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예고편에 불과하다. 가정에서의 대비, 비상식량과 생필품 비축, 최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생수, 즉석식량, 배터리,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전 대비, 손전등, 보조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를 챙겨야 한다. 정전은 단 몇 시간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일간 이어질 수 있다. 배수구 점검, 집 주변 배수구와 하수도를 미리 청소해 막힘을 방지해야 한다. 작은 준비가 침수 피해를 막는다. 이동과 교통, 불필요한 외출 금지.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은 물덫으로 변할 수 있다.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차량 주차 위치 확인, 지하주차장, 하천변, 저지대는 피해야 한다. 차량은 곧 거대한 물살에 휩쓸리는 흉기가 된다. 대중교통 중단 대비, 버스, 기차, 비행기 운항 중단은 순식간에 현실이 된다. 귀가와 대피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지역사회와 공동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대피, 경사가 가파른 산지나 토사가 약한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토양이 물을 머금으면 경고 없이 붕괴한다. 하천댐 인근 주민 주의, 수위가 급상승할 수 있다. 작은 하천이라도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약자, 어린이 우선 보호. 대피가 지연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다. 이웃끼리 서로를 확인하고 도와야 한다. 해안과 항만, 폭풍 해일 대비. 동해안과 남해안, 특히 저지대 항만과 어촌은 해일로 마을 전체가 잠길 수 있다. 어민들은 선박을 미리 묵고 해안가 접근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여객선, 항공편 마비.
이미 수일 전부터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다. 귀향, 여행, 물류는 전면 취소 또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심리적 대비. 공포보다 중요한 것은 대처다. 사람들은 종종 설마라고 생각하며 대비를 미룬다. 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되는 순간 후회는 소용없다. 정보 채널 확보. KBS 재난방송, 기상청 문자, 행정안전부 알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공식 정보를 따르는 것이 생명을 지킨다. 경고의 끝, 그러나 시작의 순간. 한반도는 지금 거대한 시험대 위에 서 있다. 정체전선, 태풍, 가뭄, 폭염, 갑작한 한기.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다가올 수 있다. 하늘은 이미 그 경고를 보냈고 모델들은 불안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번 재난은 기록적인 폭우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적 재난, 세기를 흔드는 재앙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재난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후의 경고. 우리는 지금 단순한 비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늘은 그리고 바다는 이미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있다. 정체전선은 멈춰서서 하늘을 짓누르고 태풍은 바다 위에서 숨을 고르며 차가운 칼날처럼 북상하고 있다. 두 거대한 괴물이 만나는 순간 한반도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가뭄에 갈라진 땅은 홍수로 무너지고 도시는 빌빛을 잃고 삶은 몇 시간 만에 잿더미처럼 뒤바뀔 수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과거의 기록은 이미 증명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이번에는 과거보다 더 크고 더 잔혹하며 더 예측 불가능하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 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25년 가을, 한반도는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가정에서, 지역에서, 국가 전체가.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될 뿐이다. 오늘 대한민국 하늘은 여전히 불안안정하다. 수도권과 경기, 인천 지역은 아침부터 후텁지근한 공기에 뒤덮여 낮 기온은 31도 안팎을 지쳤고 대도시 특유의 열섬 현상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한다. 자외선 지수 역시 강해 외출 시 모자와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다. 남부로 내려가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비교적 맑은 하늘 아래 낮 30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하겠다. 바닷바람이 간간히 불어주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더 덥게 다가온다. 해안가에서는 구름이 몰리며 짧은 소나기가 스칠 가능성도 있어 관광객들은 가벼운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진다. 32도에 육박하는 낮 기온과 강한 햇볕이 도심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그늘없는 도로 위에서는 체감온도가 더 치솟고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광주와 전라권은 낮 또한 29에서 30도 선에서 더위가 이어지겠으나 습도가 높아 답답한 공기가 지배할 것이다. 특히 오후에는 다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주말 외출 계획을 가진 시민들은 일기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늘도 변화무쌍할 하늘을 보여준다. 오전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지만 오후로 갈수록 흐려지고 국지적으로 짧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 해안가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 해상 활동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광객들은 기상급변에 대비해 웅비나 얇은 외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원도는 영서와 영동 모두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영동 해안은 바람이 강해지고 습기가 몰려오면서 체감 환경이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다. 산간 지역은 날씨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등산객들은 반드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 전국은 맑음과 구름, 짧은 비가 뒤섞이며 하루 종일 변덕스러운 양상을 이어간다. 본격적인 가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여름의 더위와 습도가 버티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오늘의 하늘은 방심하는 순간 불쑥 변덕을 부릴 수 있는 숨은 폭탄 같은 날씨라 할 수 있다.